교육받음으로써 더 학교 생활을 즐거워질 수 있어요. 저희가 한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작품입니다.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학교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체 모습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지. 학생들한테 그 체벌이 교육의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 역시 교육. 학교에서 핸드폰 마음대로 써도 돼요?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버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두발의 길이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염색이라든가 이런 펌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보장한 속에서 학교의 규칙으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 조례는 두발의 전면 자유가 아니라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염색, 파마, 화장 등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두발을 무조건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등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다 체벌까지 금지된다면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 폭력 또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와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학생 인권 존중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당연시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서로 간의 오해와 상처를 줄여갈 방법들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학교의 질서를 위한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만드는 질서와 절제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믿음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일찍 인간다움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학교가 사람을 배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민주적인 생각, 그리고 주체적인 나를 키워가기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경기도 교육청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인권 교육 앞에서 영상 잘 보셨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나곡중학교의 인권 교육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2020 나곡중학교 학생 인권 교육.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줄 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도 봤지만 인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권을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죠. 권리가 되겠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인간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죠. 앞에 말들이 어려우면 그냥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 중에 아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인권만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른 중에서도 보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보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거나 여러분들 친구에서 보더라도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인권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나만 주장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학생이라는 신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선생님은 선생님, 즉 교사라는 신분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이라는 말로 좀 더 짧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이란 뭐냐?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학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역시 행복한이라는 말에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당연히 다른 친구들도 존중받아야 되죠. 마찬가지 선생님도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나만 주장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조금씩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책임감이라는 말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감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아요.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뭐로 나오느냐? 바로 책무성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책무성부터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책임감부터 먼저 가지셔야 되죠. 어떤 것이 있는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 보시면 학생의 책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책무가 바로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4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인권에 대해서 이것을 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뭐 할 의무? 정답 뭐라고 보십니까? 생각납니까? 그렇죠. 바로 학습의 의무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지금 내가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상대방의 인권 침해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모른다라면 어떻게 내가 인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권에 대한 학습할 의무를 여러분들은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국가를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조금밖에 못 알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좀 더 나에게 맞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궁금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뭐 해야 되죠? 내 인권은 나 스스로, 그렇죠,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할 의무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때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뭐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쉽죠. 바로 존중이라는 말이죠. 반복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인권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신의 인권만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인권도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더 많이 존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역시 내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인권의 소중함이 10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15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권보다 상대방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내 인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네요. 학교 이것을 존중할 의무가 됩니다. 학교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죠.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규범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큰 의미로서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죠. 선생님은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법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학교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규범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 규범에 대한 존중은 선생님이 다음 차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는 무슨 감,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네 가지 책임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책무성이라는 말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2020학년도 나곡중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를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죠.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위에 탭에 보시면 학생활동마당이라고 있습니다. 학생활동마당 안에 보시면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학교생활인권 규정이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공부하시면 되죠. 자, 이걸 다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요, 당연히 경기도 교육청 안에도 있지만 인터넷에 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가지를 수정했는데 그 중에서 고쳐지지 않았던 큰 두 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서 나온 결과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뭘 했느냐? 화장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화장 자율화를 선생님이 의견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결되었죠. 부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안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화장 자율화라는 안건 나왔지만은 결국은 자율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어느 정도 찬성하고 어느 정도 반대했느냐 궁금하시죠? 한번 표를 통해서 볼까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학생의 50%도 안 되는 인원이 찬성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만큼은 화장 자율화를 70%, 80%, 90% 찬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면적인 화장의 자율화는 반대한다가 무려 57%입니다. 따라서 학생 안에서도 화장에 대한 반대는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학생으로서 좀 더 학생답게 공부에 매진하고 학생다운 행동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학부모는 무려 80%나 반대했고요. 교사는 그와 비슷한 79%가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화장은 나곡중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화장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장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역시 아까 나왔던 학교의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두발 자율화입니다. 여기는 길이는 당연히 길이는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대로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발 자율화 안에는 염색과 파마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과연 몇 프로 나왔을까요? 역시 학생의 52%가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 염색이나 파마도 학생으로서는 학생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52%입니다. 학부모의 78%가 반대했고요. 교사의 94%가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나곡중학교는 파마, 염색은 금지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학교생활 인권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학습할 의무가 있어도 인권 규정을 안 보는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선생님이 큰 타이틀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서 제1장 총칙이 있고요. 이 총칙 안에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제2장은 학생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제2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죠. 학생으로서 학생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바로 학생 포상 및 선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역시 선도라는 것은 징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징계 어떻게 받을까, 얼마나 받을까를 갖다가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4장입니다. 학생 자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 자치회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지금 2학년이나 지금 1학년 중에 이제 내년도 학생 자치회에 출마할 학생은 이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되겠죠. 제 5장입니다. 5장은 학생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거 관리 규정입니다. 제 6장입니다. 학급 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회장, 부회장 어떻게 선출할까? 이 친구들은 어떤 학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학교생활 인권 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참고는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권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 인권 규정 안에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제 2장에서 학생 생활에서 교내 생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제 11조에 보시면 일과 시간 중 외출 부분입니다.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교 후에는 외출을 가급적 선생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도 가급적이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담임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가정에 또는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판단하에 외출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학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학교에 오게 되면 외출은 가급적 안 시킨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먼저 이해하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무조건 가셔야 되죠.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얻어야 되죠. 담임선생님이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무단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담임선생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무단 외출이라고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단 외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나갈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외출증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밖에서 지킴이 선생님이 그 외출증을 받고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즉시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담임선생님이 알리지 않는 친구는 그냥 갔다 와서 교실에 앉아있거나 또는 농장에 놀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담임선생님은 밖에 나간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제2차의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오면 즉시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담임선생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 수업 들어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교무실에는 학년부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께 선생님 저 돌아왔습니다 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교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12조 수업 시간이죠.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 둘 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좀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옆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에는 교실에서 아파서 보건실 갈 때에는 그냥 단순히 뭐가 까졌다든지 그런 걸로는 보건실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 교과 선생님이 판단할 때 이 친구는 지금 보건실을 꼭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여 있을 때에는 보건실 출입증을 교과 선생님이 나갈 때 시간을 적어서 보건실로 보내주죠. 그럼 보건 선생님은 치료를 해서 다시 그 보건실 출입증에다가 나가는 시간을 적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출입증을 가지고 다시 교과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나간 시간과 보건실에서 나간 시간을 적힌 채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중간에 어떤 친구들은 몰래 놀고 온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혼나는 이유가 되죠. 자, 수업 시간에 늦게 오거나 사유 없이 교실에 없는 경우는 당연히 무단결과 처리가 됩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당연히 교실로 입실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종이 울리기 전에 입실해라, 이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교과서와 나머지 물건들을 정리해서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과 선생님이 혼내시거나 방과 후에 남겨서 성찰문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큼은
선생님의 인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정말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외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업 외 시간에 우리 나곡중학교에서는 다른 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년 복도나 교실에 못 가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서 바로 학교 폭력에 대한 행위 금지고요. 두 번째는 도난에 대한 방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학생이 2반 교실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남아서 성찰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지 않더라도 그 반에는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 다른 반에 누군가가 우리 교실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남아서 성찰문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책도 빌려야 되고 체육복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복도에서 빌리면 됩니다. 복도에서 누구야 나와봐 책 좀 빌려줘 라고 친한 친구에게 복도나 창문에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학년이 2학년 복도나 2학년 교실, 3학년이 1학년 복도나 교실, 2학년이 1학년 복도나 교실에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신고가 오거나 선생님이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겨서 성찰문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 성찰문 쓰면 상당히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한 일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학년의 복도나 교실에는 절대적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내 친한 후배에게 체육복을 빌리러 간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체육복을 빌리는 것은 같은 학년의 친구에게서 빌리세요. 따라서 다른 학년의 체육복을 빌린다거나 다른 것을 빌려 간다거나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15조 소지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흡연 관련물, 담배, 성냥, 라이터, 주류, 술에 대한 이야기죠. 흉기, 공구류, 칼, 전열기, 드라이기, 고데기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지만 했더라도 선도위원회, 지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회부를 시킵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중에 전열기,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들고 온 학생이 간혹 있는데요. 고데기를 들고 가서는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 전기 코드에 꽂아서 고데기 머리 말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발각이 되면 고데기는 당연히 압수를 하고요. 남겨서 성찰문 쓰고요. 부모님에게 연락하고요. 그 다음에 고데기는 어떻게 돌려주느냐. 부모님이 왔을 경우에만, 부모님이 올 경우에만 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여학생들 고데기를 학교에 들고 온다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이 하나요.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맞잖아 라고 O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틀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찾았습니까? 그렇죠. 문맥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의심됩니다. 이 의심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신고했죠. 같은 반 친구나 다른 반 친구들은 저 친구의 가방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심되는데 학생의 동의를 구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을 반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의 존중입니다. 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학교 기물 및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기물은 대부분 고가, 비싼 물건이죠. 그래서 실수이건 실수가 아닌 고의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손한 경우에는 무조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25조 머리. 여러분의 이야기죠. 이제 염색, 파바, 스크래치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번째, 무스 스프레이, 젤 등 헤어 제품 사용을 금합니다. 화장 및 장신구입니다. 속눈썹 부착, 눈화장, 매니큐어, 색조 화장 금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화장 자체를 금하는 겁니다. 서클렌즈 금하고요. 특별 규정 금지 항목으로 볼터치 화장,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네일아트 등 피어싱 모든 걸 다 금하게 되죠. 전부 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몸은 여러분 몸이에요. 이 부분에서 불만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내 얼굴, 내 화장이다. 내 머리다. 이렇게 내 피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많아요. 내 얼굴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학교에서 막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분 몸이에요. 그 여러분 몸인데 왜 여러분 학교에 왜 와야 돼요? 걸어서 오는 거 여러분 걸음이잖아요. 학교에 왜 와야 돼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여러분 권한을 뺀 거예요. 난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 몸으로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교육할 의무가 먼저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교육할 의무가 먼저냐? 교육받을 의무가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교육할 의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고 싶지 않아도 학교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럼 학교 안 오면 징계 먹어요? 안 먹어요? 징계 먹어요.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왔는데 왜 날 징계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은 지금 하나만 알고 2개, 3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학생 없습니다. 내가 학교 가기 싫은데 왜 날 징계해라고 말하는 학생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 얼굴에다가 화장하는데 왜 마음대로 못하게 해? 학교라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몸에 안전하지 못한 것이 간다라면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넓게 보셔야 되지 왜 내 몸에 내 맘대로 못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그게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부터 먼저 행동하세요.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먼저 행동해 보세요. 나 일어나기 싫어요. 엄마는 안 일어날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몸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그것부터 먼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학교에 쌤한테 와서 쌤 제 얼굴에 제 화장 제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그 다음 얘기하세요. 예. 집에서 먼저 나 일어나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쌤 말은 말이 안 나는 얘기예요. 예.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합니다. 굳이 학교가 왜 쓸데없이 여러분들에게 쓸데없이 규제합니까? 예.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요. 규제하지 않을 것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 개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욕하고 학교 욕하고 김영욱쌤 욕하지 마시고요. 학교라는 곳은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그 다음에 학생만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 혼자가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곳이구나. 아까도 봤듯이 두발, 파마, 염색, 화장 같은 경우에 학생이 무려 57%, 52%가 반대했어요. 반 이상이. 그런데 소수의 학생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개인이 가지고 욕하고 부수고 그런 것은 더 이상 그 개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예절입니다.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하고 조례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충전 시간 돌려받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전화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전자제품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휴대폰을 나쁘게 이용하는 친구들, 공기계를 제출하고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쓰는 경우가 있죠. 역시 음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시켜서 그 학생의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도처분. 여러분들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어떤 징계를 받느냐. 그 첫 번째가 제일 낮은 단계죠. 학교 내 봉사, 방과 후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안 받아요. 쉬는 시간 안 받습니다. 아침에 안 받습니다. 반드시 방과 후입니다. 수업 다 끝나고 친구 다 돌아간 뒤에 하루에 2시간 받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내 받습니다. 5일 받게 되면 총 10시간 되겠죠. 10시간 몰아서 못 받습니다. 하루에 2시간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봉사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루에 5시간 이내를 받고요. 역시 5일 이내 받습니다. 그러면 5시간 5일이라면 25시간까지 받을 수 있겠죠. 학교 밖을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출석 인정이 됩니까? 네, 출석 인정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1일 5시간 5일 이내 사회봉사랑 똑같고요. 출석 인정 당연히 됩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경기도에서 정해진 기관에서만 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출석 정지입니다. 출석 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그 다음에 30일까지 할 수 있고요. 이때는요, 무단결석이 됩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가정학습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교과별로 가정학습 용지를 주게 됩니다. 무단결석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는 당연히 무단결석이라고 적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학입니다. 고등학생은 퇴학이 되겠죠. 전학인 경우에는 교권 침해,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든지 수업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중하게 될 때에는 전학까지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권 침해일 경우에는 출석 정지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거는 교권 침해 한 번 더 선생님이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전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내용의 가중처벌입니다. 이제 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학생회장이면 정규 학생회장이면 학생회장 물러나야 됩니다. 학급회장이면 학급회장 물러나야 됩니다. 부회장 물러나야 되죠. 따라서 학교의 학생 임원이라면 극도의 아주 높은 봉사정신과 그 다음에 규범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나곡중학교의 학생 인권 규정을 간단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습니까? 김영욱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인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인권, 친구의 인권을 많이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